지난 시간에 우리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수열 중에서도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내용은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다만 배울 당시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귀납적 정의다 라고 말을 안 해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배웠던 그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였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정말 그런가 볼까요? 우리가 등차 수열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등, 같다, 차, 다음 항에서 전 거를 뺀 놈이 항상 똑같다 이렇게 배웠죠. 즉 A의 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놈이 공차 D와 같다. D는 뭐하다고? 일정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게 등차 수열이잖아. 근데 이걸 봤더니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더라 이겁니다. 자, 따라서 A1이 얼마인지 주어지고 이러한 식이 주어진다면 이놈이 바로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는 거야.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 이 식은. 근데 이 식이 귀납적 정의를 나타낸다는 걸 몰랐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배워? 얘가 귀납적 정의입니다. 됐죠? 그럼 뭐 머릿속에 확 와서 박힐 겁니다. 그럼 요놈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냐? 요 그냥 넘겨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첫째 항과 요 관계식이 주어져도 얘는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는 거죠.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냐? 다음 항에서 전 항을 뺀 게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는요, 이거잖아. A의 n 플러스 2에서 A의 n 플러스 1을 뺀 놈과 A의 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놈도 서로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치? 이놈을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요. 봐. 2배의 A의 n 플러스 1은 요게 넘어가고 요쪽이 요렇게 넘어오면 결국은 A의 n 플러스 2 플러스 AN이 됩니다. 이것도 배웠던 거다 이거야. 왜? 자, A의 n 플러스 1, A의 n 플러스 2 요렇게 연속된 3개의 항이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사이드의 합과 똑같다를 만족시키면 이거 등차 수열이다. 이거 뭐예요? 등차 중항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이지? 이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이 우리가 배웠던 등차 중항을 나타내는 식이고요. 물론 등차 중항이라 하면 사실은 A의 n 플러스 1이 2분의 AN 플러스 2 플러스 AN과 똑같다지만 뭐 이거나 똑같은 식이잖아. 그럼 이 등차 중항을 나타내는 요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지고, 예를 들면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이니까 A1과 A2가 주어졌다면 요 놈도 역시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다 배웠던 거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런 관계식이 주어지거나 요런 관계식이 주어질 때 얘가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것만 눈치챌 수 있으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요렇게 주어지거나 혹은 요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주어져도 이 식을 보고 우리는 요놈이 등차 수열이구나 눈치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건 항상 이웃한 두 항 사이에 뺄셈, 그죠? 다음 항에서 전 항을 뺀 게 일정하다라는 거니까 요걸 정리하면 요렇게 되죠. 그래서 등차라는 그런 이름으로부터 요런 식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고요. 등차 중앙으로부터 이런 식을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이런 식들이 주어지면 얘가 등차 수열이다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럼 여러분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럼 봅시다. 봐. A1이 1이고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에 이게 뭐라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첫째 항은 1이다. 그러면 AN은 뭐 되는 거야? 2n-1이죠. 끝났다. 그치? 얼마든지 우리가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A1은 5고요. 이거 뭐예요?
바로 전항에다 3을 더해서 다음항을 만드니까 얘는 첫째 항이 5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입니다. 따라서 A의 10번째 항은 첫째 항 플러스 9 곱하기 요거보다 하나 작은 거 곱하기 공차 이렇게 됩니다. 그죠? 27 플러스 5니까 32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사이드의 합과 똑같다. 등차 중앙을 나타내는 식이네요. 그렇다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런데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이 4니까 공차는 3인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A의 10번째 항은 첫째 항 플러스 9번째의 공차 3 해서 얘는 28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끝났습니다. 그 다음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 마찬가지입니다. 봐,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등비라는 거는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b가 항상 r로 일정하다라는 거잖아. 이 r이 뭔데? 우리가 배운 공비죠.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A1과 이 식이 주어졌다면 얘는 공비가 아닌 등비수열이다 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주어진 놈이 바로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별거 없죠? 그럼 요 식을 변형하면 뭐야? A의 n 플러스 1은 바로 R 곱하기 A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어져도 이건 등비수열이다를 만족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뭘 알아? 이 B가 항상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의 B는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B와 똑같겠죠. 그럼 이놈을 봐라. 크로스로 곱해주면 결국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AN 곱하기 A의 n 플러스 2. 자, 이거 뭡니까? 연속한 세 항 사이에서 가운데 놈의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라는 건 결국 등비 중앙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이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지거나 혹은 이렇게 주어지고 누가 주어진다면 A1, A2가 주어진다면 이건 역시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들은 이미 우리가 배운 거야. 등비중앙 배웠잖아. 그 다음 이 등비라는 것은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의 b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우리가 배웠고 요거 변형하면 요거 나오는 것도 배웠고. 그래서 다만 요런 건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얘로부터 충분히 얘를 예상해낼 수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들이 등장을 했을 때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잡아낼 수만 있으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A1은 5인데 A의 n 플러스 1은 바로 전 항에다가 3을 곱해서 만듭니다. 얘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구나. 따라서 일반항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요렇게 우리가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문제 볼까요? A1은 4고 A의 n 플러스 1은 2다.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구나. 따라서 A의 10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요거보다 하나 작은 9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놈은 2의 11승 얼마야? 10승이 1024니까 11승은 2048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두 번째 문제 볼까요? A1과 A2가 주어진 상태에서 A의 n 플러스 1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과 똑같구나. 얘는 등비 중앙을 나타내주고 있는 식이기 때문에 이 수열 A에는 등비수열이구나. 그런데 첫째 항이 2이고 두 번째 항이 1인 걸 봐서는 공비 R은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10번째 항이라는 것은 결국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몇 승? 9승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2의 9승분의 1에다가 2를 곱하니까 2의 8승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야? 256분의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내용인데 그놈이 귀납적 정의인지를 몰랐던 것뿐이야. 알겠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내친님의 우리 대표 유형까지 다 풀어보죠.
등차수열의 귀납적 정의 같이 볼까요?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등차수열. 그러면 A3에서 A2를 뺀 게 공차 D와 같으니까 얘가 바로 공차 D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A2가 마이너스 1이고 공차가 3이니까 결국 A1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끝났네요. 자, 합공식을 이용하면 2분의 항의 개수는 10개고요. 첫 번째 항의 2배 마이너스 8에다가 10보다 하나 작은 9배의 공차 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27에서 8을 뺀 거고 이렇게 약분하면 5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5 곱하기 27에서 8 빼면 1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95 이렇게 우리가 답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별거 없습니다. 마찬가지 A1은 1이고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죠. A의 30번째 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요거보다 하나 작은 29배의 공차 3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3, 9, 27이네 하나 더 하면 28이죠. 3, 2, 6, 네, 88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쉽죠, 너무. 그지? 그 다음 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골 때려지기 시작하는데, 봐. 얘는요, 못 보던 거다 이거야. 근데 겁먹을 거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n 곱하기 an을 bn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그냥 치환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b의 n 플러스 1이 뭐가 되겠어? 당연히 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쓰면 얘는 b의 n 플러스 1 빼기 bn이 이꼴 3이다 라는 게 되고요. 자, b1은 1 곱하기 a1이니까 a1이 1이라면 b1도 1이 됩니다. 끝났지. 그러면 bn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야. 따라서 bn이라는 놈은 3n-2 이렇게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bn이 누군데? 바로 n 곱하기 an이다 이거야. 따라서 n 곱하기 an은 3n 빼기 2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여섯 번째 항 구하라 그랬으니까 n에다 6만 넣으면 되죠? 그럼 6 곱하기 a6는 6, 3, 18 빼기 2니까 16 끝났네. a의 6는 자 6분의 16이면 3분의 8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해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요렇게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이 b의 n 플러스 1이라는 놈이 정확하게 요 놈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놈이 여기 있다는 걸 보는 거야. 그래서 뭘 보면 되냐면요.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1이 같이 붙어 있고 n과 n이 같이 붙어 있을 때에는 이걸 통째로 다른 수열 bn으로 치환해서 bn의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이 bn을 처음에 치환했던 an에 관한 식으로만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지? 이게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요. 그 다음 볼까요? 똑같아. 얘도 이런 거 본 적 없는데 뭐 본 적 없으면 뭐 하라고 그랬어? an분의 1을 bn으로 치환하면 되겠구나 이겁니다. 그러면 an 플러스 1분의 1은 이놈이 바로 bn 플러스 1 빼기 bn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놈이 이꼴 2분의 1이야. 등차 수열을 나타내네. 그러면 b1은 뭐야? 바로 a1분의 1인데 a1이 1이니까 1 이거죠. 끝났다. 이놈이 바로 수열 bn에 관한 귀납적 정의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bn은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분의 1인 등차 수열입니다. 따라서 2분의 1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쓰는 게 일반항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bn 대신에 누구만 넣어주면 된다고 그랬어? 이놈이 바로 an분의 1이니까 a의 20 구하라 그랬으면 n에다 20 넣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a의 20분의 1이라는 놈은 여기다 20 넣으면 얼마죠? 10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요. 요놈은 2분의 21이니까 따라서 a의 20은 얼마가 되는 거야? 21분의 2 요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두 개 문제는 스타일이 똑같죠? 그래서 못 보던 게 나오면
n과 n 플러스 1을 그냥 bn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치환한 bn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신 후에 다시 bn을 an으로 바꿔주셔서 an의 값을 구해내시면 됩니다. 됐죠? 예. 우리 뭐 여러분들 다들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 보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은 3an 등 비수열이네요. 그죠? 공비 얼마? 3입니다. 자, 그러면 A4라는 것은 결국은 R 제곱 곱하기 A2죠. 왜냐하면 여기가 두항 사이의 두항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비가 두 번 더 곱해줘야만 A4가 됩니다. 그럼 끝났지. 9 곱하기 2 해서 얼마야? 18. 너무 쉽죠?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뭡니까?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A1은 A2 플러스 3이고요. A의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배 AN이다.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치? 그러면 요게 N이 1부터 성립하는 거니까 요걸 보고 얘는 공비가 얼마짜리인 마이너스 2짜리인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2라는 놈은 뭐야? 마이너스 2A1인데 여기서 A2는 뭐랑 똑같으니까 가조건에서 A2는 A1 빼기 3과 똑같으니까 결국 얘네 둘이 똑같다고 놓으면요 3A1은 3이 되면서 A1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끝났지 뭐.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A의 9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요거보다 하나 작은 8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봤자 2의 8승이고요. 답은 256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너무 쉽지 그지? 그 다음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에서 A1은 3이고 A3는 2배 A2래요.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합니다. 자, 이거 그냥도 딱 보자마자 등비 수열인지 눈치챌 수 있죠? 왜냐하면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의 B가 AN과 AN 플러스 1의 B와 똑같은데 그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아니면 얘를 크로스로 곱해서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의 N 플러스 2, 즉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과 같다. 등비 중항이 성립하는 걸 봐서 얘가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것도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A3가 A2에다가 2를 곱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공비가 얼마란 얘기야? 공비가 2란 얘기고요. 첫째 항은 3이란 얘기입니다. 그지? 끝났잖아. 그럼 A4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3승 이렇게 됩니다. 8, 3, 24 끝났죠? 네,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됐지? 그래서 이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나온 문제는 크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요. 다만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그 n과 n 플러스 1이 등장을 했을 때 그놈을 bn으로 바꿔서 푸는 그런 것들만 주의 깊게 보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